자, 기말고사 관련해서 2단원 원자의 세계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18년도 수능 11번 문제 4번이고요. 지금 4번으로 되어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프린트에 원자 X, Y와 이온 Z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얘네 둘은 원자라는 거를 알고 얘는 이온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 원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원자라고 함은 일단 X하고 Y 모두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얘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양성자 수랑 전자수랑 숫자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이제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인데 이게 뭔지 아직 몰라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이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요 Y를 갖고 접근을 해볼 건데요. 케이스가 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케이스 1이에요. 1번 케이스는 요 기억이랑 니은, 기억과 니은 요 두 개가 이제 전자와 양성자일 때 이럴 수가 있겠죠. 얘네 둘이 전자와 양성자라는 거는 둘 다 지금 7로 같아야 됩니다. 여기 7이죠. 네. 7일 경우로 같아야 되는 상황이 한 개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는 디귿번이 중성자가 됩니다. 그렇죠. 중성자는 양성자랑 전자랑 다르게 개수가 다를 수가 있겠죠. 원자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요 니은하고 디귿, 요 니은하고 디귿이 같을 경우,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전자 혹은 양성자일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기억이 이제 중성자가 되겠죠. 이런 경우로 나누는데 저는 케이스 1번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그러면은 케이스 1번으로 따지면은 이제 2분의 a 플러스 b 값이 7이 돼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a 플러스 b가 14여야겠죠. a 플러스 b가 14예요. 근데 기억이랑 니은은 뭔지 모르겠으나 양성자 혹은 전자랍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 있는 x에 있는 요 두 개의 숫자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의 a 값은 5가 되고요. a가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b 값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9다.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죠. 케이스 두 번을 보죠.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니은하고 디귿이 전자 혹은 양성자일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이게 8이 되겠죠. 8. 이 상황에서는 2분의 1 a 플러스 b 값이 8이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b는 16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할게요. 요거 두 개가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볼까요? 니은 디귿이 같아야 되니까 a는 4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b가 12가 되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문제에서 x부터 z는 2주기 원소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b가 12가 되는 순간 얘는 2주기가 넘어섭니다. 2주기가 아니에요. 그쵸? 너무 이제 원자 번호 값이 높아져 버리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요건 틀렸어요. 그래서 케이스 1번이 우리가 맞는 거고요. 1번 케이스인 상태로 문제를 계속 접근을 해보면은 A가 5고 B가 9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기억하고 니은 중에 어떤 게 양성자인지 어떤 게 어떤 게 양성자인지 어떤 게 전자인지를 모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요.
Z-임에도 불구하고 B 플러스가 있네요. B에다가 1을 더한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은 요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자가 되겠죠. 예, 요게 전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결하면은 볼까요? 기억번은 전자, 그다음에 니은이 이제 양성자, 디귿이 중성자가 됩니다. 밑에 있는 보기로 따라서 가면은 당연히 1번은 틀렸고요. 기억번은 틀렸고, 니은번은 x의 질량수니까 질량수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 더하는 거죠. 이러면은 5 더하기 6이니까 11. 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크다. 이것도 맞죠. 네, 답은 4번이 됩니다. 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3모 9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위원소 문제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동위원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위원소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동위원소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위원소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양성자 수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네, 중성자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엔 중성자가 다르다는 거는 의미하는 게 뭐다? 질량수가 다르다. 네, 질량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자 x2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른 ax랑 a 플러스 2x라는 서로 다른 질량수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는 가정입니다. 원자량이 지금 a랑 a 플러스 2이다 이렇게 알려줬죠. 근데 그 상태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볼까요? 전체 원에서 x가 서로 다른 x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가 총 3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은 검정색으로 할게요. 하나씩 보면은 ax a라는 원자를 갖고 있는 ax끼리 만든 경우 하나, 그 다음에 ax랑 a 플러스 2x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a 플러스 2x랑 ax랑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2x, a 플러스 2x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총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여기에서 얘가 지금 몇 %예요? 4분의 1이죠. 지금 4분의 1이고요. 얘도 사실상 만들 수 있는 거는 4분의 1입니다. 얘도 4분의 1이고요. 얘도 4분의 1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요 AX랑 요거랑 얘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 둘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얘네 두 개를 더한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과 같이 요 표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생님 요게 이해가 안 돼요라고 어떤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서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주면은 요거예요. 이게 100원짜리거든요. 100원짜리랑 옆에 앞면에는 지우개를 지우고 앞면에는 숫자가 있고요. 뒷면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얘를 둘이 던져요. 동전을. 이 동전을 던져가지고 그림이 나오거나 숫자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네, 2분의 1이죠. 근데 동전이 2개가 있어요. 또 옆에 동전이 있다 합시다. 동전. 이 동전도 숫자가 있고요. 쪽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얘네 둘이 던져서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숫자와 숫자가 나올 확률은 그렇죠. 요 곱해서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과 그림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겠죠? 그러면 숫자와 그림이 나올 확률은요? 그렇죠. 요거 한 번 있을 거고 또 한 번은 요렇게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4분의 1, 4분의 1 해서 총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잠깐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다시 원래 있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이렇게 위에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A라는 애랑 A 플러스 2라는 애랑 몇 대 몇으로 존재하게 되나요? 그렇죠. 얘네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는 AX 대 A 플러스 2X가 서로 자연계의 원자의 원자의 존재 확률이 50대 50%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연계의 존재 비율은 2분의 1 대 2분의 1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위에 있는 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기억, 니은, 디귿은 사실 이거 위에 거 보고 바로 할 수 있는데 요 디귿번에 있는 평균 원자량 계산이요. 평균 원자량 어떻게 계산하죠? 원자량 곱하기 자연계 존재 비율 더하기 원자량 곱하기 자연계 존재 비율.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답이 A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됩니다. 답은 4번. 네, 다음은 16년 수능 12번 문제고요. 이 문제도 나름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고자 합니다. 자, 바닥 상태라는 거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주기라는 거 알려줬습니다. 자, 주기 알려주고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라는 거 알려주고 원자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 수비를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전자가 들어있는, 여기 재밌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의 비예요. 이게 2대 5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2주기 원자라고 했으니까 2주기 원자를 빠르게 해보죠. 이럴 때는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원자를 한번 적어보세요. 빠르게 2주기를 적어주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적어볼까요?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2주기 애들이고요. 전자수의 비가 1대 2다라고 하면 전자수 써주죠. 뭐 리튬 3개죠.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전자수의 비가 X하고 Y가 1대 2예요. 그러면 1대 2의 전자수 비를 갖고 있는 애들을 한번 찾아주면 됩니다. 만약에 3이에요. X가. 그럼 Y는 뭐가 돼요? 6이 되겠죠? 이렇게 한 세트. 또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4일 경우에는 2배니까 8. 이 산소 한 세트. 또 하나 있나요? 여기도 있네요. 붕소 같은 경우에는 5에다가 2배 하면 네온. 이렇게 또 한 세트. 이렇게 총 3가지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동그라미로 보시면은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의 수예요. 봅시다. 근데 요게 일단 2대 5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인데요. 오비탈의 개수니까 하나의 오비탈에는 우리가 파울리 베타율리처럼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1s에 하나가 있어요. 이러면 지금 몇 개가
오비탈이 들어간 건가요? 오비탈 한 개죠. s 오비탈 하나. 그러면 1s2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1s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비탈이 하나입니다. s 오비탈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1s2, 2s1 이건 몇 개예요? 오비탈 두 개죠. 그러면 이렇게 쭉 가요. 1s2, 2s2 이렇게 하면 이것도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하면은 1se, 2se, 2p에 하나가 차는 순간,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오비탈이 3개가 차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오비탈이 들어가 있는 수가 2가 되려면은 이렇게 s 오비탈 2개가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요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 놓고서 이제 2대 5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2개, 5개인가? 아닌가? 요거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x 대 y가 2대 5예요. 그러면은 2대 5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1s랑 2s가 있는 경우, 5는 1s랑 2s랑 2px, 2py, 2pz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5개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대 y가 4대 10이에요. 이런 거 되나요? 여기 잘 보시면은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은 이게 바닥 상태라고 알려졌으니까 이거는 s 오비탈을 다 채우고 바로 p 오비탈로 가잖아요. s 오비탈 다 채우고 바로 p 오비탈로 가야 되기 때문에 1s, 2s 다음에 2p가 차게 되는데 4개를 하려면은 2p에 x, 2py 이런 식으로 차야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 차는 건 무조건 2pz잖아요. 그래서 4개를 만족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예,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 그러면 오롯이 2개와 5개로만 해결을 해볼 수 있겠다 라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이어서 볼까요? 여기가 1번이라고 하고 2번 이어서 봤을 경우에는 2일 경우에, 그러니까 2일 경우 2대 5에서 2일 경우에는 어디까지 가능해요? 1s의 전자가 차고 2s의 전자가 2개까지 차는 총 전자가 4개까지 차는 것까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일 경우 5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s의 전자가 차고 2s의 전자가 차고 2p의 최소 3개가 차야 되겠죠. 왜냐면은 2p x, y, z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때부터 들어가서 2p의 6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가 가능해요.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전자가 4개까지 가능하고 전자가 총 3, 4, 5, 6, 7 7개 정도 이상부터 가능한 이런 세트가 있을까요? 이런 세트가 있을까요? 어디서요? 여기 왼쪽에 찾아보면 되잖아요. 전자 3개 이건 안 돼. 그러면 일단 4, 5는 되는데 5일 경우에는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10이네요. 네. 그러면은 얘는 여기 오른쪽에 네온 되는데 얘가 안 되네요. 왜냐면은 얘는 1s2, 2s2고 붕소니까 2p의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면서 p 오비탈이 돼요. 그럼 다 5개니까 얘는 안 됩니다. 가능한 답은 얘랑 얘밖에 없네요. 이 상태에서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은 기억번은 x는 지금 뭐죠? 베릴륨이 되겠네요. 얘가 x고 얘가 y가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대 3 맞죠? 맞고요. y가 바닥 상태 y-가 될 때라고 되는 거는 y는 지금 산소잖아요. 산소가
전자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산소 해볼까요? 산소는 1s2, 2s2, 2p의 전자가 4개가 있는 상태인데 전자 1개가 들어와서 5개가 됐어요. 전자 수가 증가하는 거죠. 오비탈 수가 증가한다? 이건 아니죠. 오비탈 수는 그대로죠. 땡.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8년도 수능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일단은 조건에서 바닥 상태라고 알려줬고요. 원자 X부터 Z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첫 번째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X와 Y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일단 얘는 같은 주기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죠. 두 번째, p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 수는 X가 Y의 5배이다. 5대 1이라는 거죠. X 대 Y가 5대 1짜리라는 것이니까 요걸 통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은 X를 알아야지만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X가 일단 5개고 X 대 Y가 5대 1이잖아요. Y가 1개인 p오비탈의 전자수. 그러면 2p의 5개고 2p의 하나짜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첫 번째는 선생님 만약에 이게 지금 5배인데 1개 5개가 아니라 2개 10개는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 X가 10개고 Y가 2개면요? 뭐 2개일 경우에는 얘가 2p의 2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개일 경우에는 얘가 일단 2p에는 5개, 6개가 다 차야 되겠죠? 차고 더 이어가지고 3p에 4개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0개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여기에서 첫 번째 조건인 같은 주기라는 게 위반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기가 위배가 돼요. 주기 조건이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첫 번째는 만족하지가 요 10개와 2개는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일단 답은 요건데 요걸로 이제 갖고 가야 돼요. X하고 Y는 구했네요. 간단하게 구했으면 적어볼까요? X라는 놈은 1S2, 2S2, 2P의 5개인 얘는 플로어린입니다. 그다음 Y는 1S2, 2S2, 2P의 하나 차이는 전자 5개인 붕소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했는데 마지막 조건에서 Z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Z에서 X의 마이너스와 Z 플러스 전자의 수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X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F 마이너스랑 Z 플러스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의 전자수가 똑같다. 얘는 전자 한 개가 빠졌을 때 얘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랑 똑같이 돼야 된다. 그럼 얘는 뭐예요? NA가 되겠죠. 나트륨이. 그럼 바로 써줄까요? 1S2, 2S2, 2P의 6개가 다 차고 3S의 전자가 하나 차는 상태. 바로 나트륨이 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Y는 13족 맞죠? 그 다음에 Z에서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 수는 4개이다. 맞나요?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아니에요? 안 되죠. 우리가 ml 값, 자기 양자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EP 같은 경우에 EPX, EPY, EPZ에 각각 2개씩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총 오비탈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땡. 그 다음에 호열 전자수는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세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총 어떻게 돼요? 하나죠. 호열 전자수 1개. 얘 같은 경우에도 하나. 얘도 S 오비탈이 하나. 맞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은 22년도 수능 14번 문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방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서 잘 보시면은 조건에만 맞추면은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원자과 전자, 원자, 반지름, 이온 에너지라고 되어 있으면은 얘네들이 여기 원소를 친절하게 다 알려줬어요. 산소, 플루오린, 인, 황 이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이거 갖고 배열을 해버려서 매칭을 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합니다. 볼게요. 원자과 전자수부터.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가 지금 W가 X보다 큽니다. 그러면 내가 원자과 전자를 먼저 적어주세요. 6, 7, 5, 6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가능한 케이스 첫 번째 뭐죠? O, F, S가 P보다 클 경우가 있겠죠. P가 5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약에 F가 제일 큰 걸 경우 F 제일 크고 O, S, P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원자 반지름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어떤 게 되는지. 원자 반지름. 저는 원자 반지름 나오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사실 바로바로 해도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먼저 해볼게요. 쭉 표현을 하면은 이게 2주기, 요게 3주기가 됩니다. 이게 2주기, 이게 3주기죠.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전자 껍질이 늘어나면서 같은 족에서 전자 껍질이 늘어나면은 원자 반지름은 커지게 되죠. 그다음에 같은 이게 반지름이에요. 같은 다시 반지름 여기다 하면 안 되죠. 여긴 족이에요, 족.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같은 주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이 족이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상에서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왜냐면은 유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대충 여기가 플루오린이라고 치고 여기가 산소라고 합시다. 다음에 3주기에 있는 거니까 여기가 S, 여기가 P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은 원자 반지름부터 볼까요?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 제일 큰 거는 뭐죠? P.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F가 되겠네요. 이렇게 원자 반지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는 김에 그냥 끝까지 한번 보죠. 그냥 바로 이온화 에너지. 제1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달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제1 이온화 에너지 볼게요. 가장 큰 거는 플로린,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P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비교를 하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뭐였죠? W였죠, W. W인데 원자 반지름이 지금 W가 Y보다 더 커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W가 Y보다 더 큰데 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F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주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 케이스가 일단은 맞게 된다라는 것을 원자 반지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은 F가 가장 끝에 있으니까 얘가 여기고요. 이온 에너지는 제일 첫 번째 있네요. 이 상태에서 W 값을 고려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W가 가장 꽁지에 있네요.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면은 얘라는 것을 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네요. 얘가 W다. 얘가 W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요게 W다. 그러면은 Z랑 Y랑은 여기서 비교를 해버리니까 한번 요대로 내가 한 대로 한번 맞춰볼게요. 얘가 Z고 얘가 Y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Z가 또 있네요. 그러면은 W가 여기 Y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W가 Y보다 크다라는 이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하네요. 만족고요. 그다음 원자가 전자수는 W가 X보다 나머지 하나가 남은 게 여기 있네요. 이게 X겠네. 이렇게 되면은 맞나요? P가 원자가 전자수니까 얘가 황 그리고 X가 P 그러네요. 그러면 얘가 더 크다. 맞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맞네요.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네요.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Y는 P이다. 틀렸죠? Y는 산소입니다. 다음에 W와 X는 같은 주기이다. W가 뭐였어요? 요게 W였고 요게 X였죠. 같은 주기다. 맞네요. 3주기니까 맞습니다. 일단 유효액전화 Y가 어디였어요? Y가 산소였죠. 다음에 Z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같은 2주기에서 유효액전화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죠. 그러면 Y가 더 이렇게 작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6년도 9월 모평 문제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잘 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조금 센스 있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은 이 문제는 진짜 처음 보면은 좀 당황합니다. 황당해요. 왜냐면은 문제를 봤을 때 A가 2주기고 B가 3주기다. 엥? 근데 A의 원자 반지름이 여기 있네. B의 원자 반지름이 여기 있어요. 뭐야? 어떻게 RA 값이 A의 원자 반지름이 B보다 크지? 2주기라면서 2주기가 더 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멘탈에 한번 팅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원자 반지름 그래프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그래프 보면은 2주기고요. 3주기입니다. 얘가 2주기고 3주기예요. 선생님 2주기가 더 작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역전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2주기의 머리 헤드 부분 여기 리튬이죠. 여긴 뭐예요? 플로린이고요. 2주기의 완전 끝은 아니죠. 여기 지금 3주기 3주기의 앞부분 뭐예요? 나트륨이죠. 3주기의 맨 꼬랑지 CL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에선 지금 당연히 같은 주기에선 쭉 되는데 서로 다른 주기에서 이 리튬 앞에 있는 애랑 맨 끝에 있는 CL 이거 잘 보시면은 어때요? 반지름이 네 CL의 반지름이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3주기인 CL의 반지름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RA가 뭔지 몰라요. 근데 RA 값을 나는 리튬이다. RB 값을 염소다. 이렇게 놓고 풀면은 확실히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얘가 리튬이고 이게 CL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역과 니은은 A의 이온 반지름, B의 이온 반지름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온이 돼요. 그러면 Li 플러스로 바뀝니다. 아예 주기가 바뀌죠. 주기가 하나 줄어듭니다. 주기가 확 줄어버리니까 반지름 어떻게 돼요? 완전 작아지겠죠. 얘가 Li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받아서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같은 주기예요. 같은 주기인데 전자가 많아지고 즉 양성자 수는 그대로. 근데 전자만 많아져요. 전자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같은 주기다? 어떻게 돼? 사이즈는 커집니다. 그렇죠? 더욱더 낑겨 들어가려고 하니까 얘네들의 전자가 원자과 전자의 전자가 반발하는 것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얘네는 결국엔 서로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CL의 사이즈 이 정도 있으면 CL-는 조금 더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밀어내겠죠. 전자들이 이렇게 밀어내면서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얘가 Cl-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답은 4번이 됩니다. 잘 공부해 놓으세요. 자, 이번 문제는 19년도 6월 모평 17번 문항입니다. 탄소와 2, 3주기 원자 V부터 Z까지, Z에까지의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는 모두 바닥 상태고요. 두 번째, 요 조건이 재밌죠.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의 개수가 3 이하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p오비탈의 개수가 3 이하라고요? 그 p오비탈이 있어. 근데 이게 3개 이하예요.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p오비탈이 3개 이하라는 거는 일단은 2p에 해당하는 2주기 원소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2p에서 3 이하니까 2p1부터 채워져서 2p 6개의 전자까지 채워질 수 있는 것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당연히 이 말은 3p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3p가 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3p가 안 되면은 2p까지만 되냐? 요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S는 되잖아요. 즉 3S의 전자 2개까지 들어가 있는 어디? 마그네슘은 가능하겠네요. 아, 마그네슘까지는 내가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요 문제 7번 문제의 키가 요거였어요. 보시고, 자, 홀 전자수와 제1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홀 전자수 밑에 0, 1, 2 있어요. 자, 여러분들 홀 전자수 사실은 외우라고 했죠? 홀 전자수 외워봅시다. 홀 전자수입니다. 앞에서부터 그냥 어떤 원소인지는 생략할게요. 그냥 1족부터 족을 그냥 그대로 쓸게요. 1, 0, 1, 2, 3, 2, 1, 0이죠. 이런 식으로 리튬이죠, 앞에가. 그래서 리튬. 하나 밑에 요 그래프대로 할게요. 요 그래프대로 하면은 홀 전소가 0인 것부터요. 0인 게 여기서는 베릴륨.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마그네슘 가능하다고 했죠. 지금 마그네슘까지 봐야 한다니까. 마그네슘 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네온도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은 네온은 고려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지금 탄소를 여기다가 락을 걸어놨잖아요. 이온화 에너지가 탄소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탄소에 락을 걸어서 나는 네온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그 다음에 홀 전자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리튬,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에 밑에 나트륨도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아, 그럼 얘네들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찾으시면 되고요. 이온화 에너지,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 아마 이온화 에너지 제1 이온화 에너지, 2 이온화 에너지 문제 나오면은 말했죠. 바로 그래프 경향성 그리시면 됩니다. 제일 빨라요 이게. 이렇게 해서 바로 경향성 그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가 리 어디? 자, 밑에 저기 우리가 3주기도 그려야 되니까 다시 저 밑에 공간 3주기도 그려야 되니까 공간을 좀 생각을 할게요. 다시 그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여기가 리, 배, 붕, 탄, 질산, 풀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밑에 바로 이온 에너지가 한 껍질이 더 커지면, 그러니까 주기가 하나가 더 커지면은 이온 에너지는 작게 되죠. 더 떼기 쉽죠. 멀어지니까. 여기가 나트륨,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그네슘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찾는 거예요, 그냥.
내가 리튬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베릴륨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붕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여기 있고, 나트륨 여기 있구나. 나트륨 여기 있고 마그네슘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고 찾아볼까요? 첫 번째, 0인 상태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애. 0인 상태에서 작은 애. 여기 있네요. W가 마그네슘, V 값이 베릴륨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홀 전자수가 하나인 상태에서 가장 큰 애. 홀 전자가 하나인 상태에서 가장 큰 사람. 자, 이거 리튬, 붕소, 나트륨. 이 중에 하나를 찾는 거죠. 이 중에 서로 매칭을 하는 거죠. 가장 큰 놈 붕소, 그 다음에 리튬, Z는 나트륨이 되네요. 이렇게 원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13쪽이다. 맞죠? 기억번, 니은번. 원자 반지름은 W가 뭐예요? 마그네슘이고, X가 뭐죠? 붕소.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틀렸네요. 여기서 원자 반지름이 마그네슘이 제일 큰 건 맞는데, 이 다음에 붕소 다음에 베릴륨이 아니라 베릴륨 다음에 붕소였죠. 왜냐하면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 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틀렸습니다. 다음 제2 이온화 에너지는 Y가 리튬이고요. 그 다음에 Z가 나트륨이고요. 그 다음에 X가 붕소죠. 자, 제2 이온화 에너지는 1 이온화 에너지에서 옆으로 한 칸씩 평행 이동하면 되겠어요. 평행 이동하고 맨 앞에 있는 1쪽으로 해당하는 애들은 실질적으로 이전에 있는 비활성 기체와 유사한 아이오닉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있는 이제 헬륨과 거의 유사하게 되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무조건 크겠고요. 그 다음에는 나트륨도 올라가긴 하되 중요한 거는 주기가 더 밑에 있으니까 그 다음 붕소. 이거 맞네요.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년도 9월 모평 1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조금 재밌어요. 재밌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먼저 바닥 상태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입자에 대한 상황이다. A, A-, B, B+,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는 이제 음이온이 된 경우, 하나는 양이온이 된 경우인데, p-오비탈의 총 전자수분의 p-오비탈의 홀 전자수가 1이다.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볼까요? 일단은 A 상황에서 p-오비탈의 총 전자수와 홀 전자수가 1이 돼야 돼요. 자, 1일 경우에는 1분의 1도 있고요. 2분의 2도 있고 3분의 3도 있고 많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홀 전자수가 만약에 1s2, 2s2, 2p의 4개까지 찬다고 봅시다. 3개까지는 이렇게 차면은 전체 개수랑 홀 전자수랑 똑같아요. 근데 4개부터는요 홀 전자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요 1대1의 매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한다면은 1대1, 2대2, 3대3 요 상태까지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중에 답이 일단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는 홀 전자수가 하나인 상태, 그렇죠. 하나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가능한 거는 요거네요. 1s2, 2s2, 2p의 1인 상태, 그 다음에 1s2, 2s2, 2p의 2인 상태, 1s2, 2s2, 2p의 3인 상태. 요거 1, 2, 3 이렇게 셋 중에 답이 있을 것 같네요.
근데 A는 A-가 됐을 때 색깔 다르게 할게요. A는 뭐야? 다시 A-가 됐을 때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의 총 전자수가 하나 늘어나면서 홀 전자수는 하나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아까 했네요. 홀 전자수가 줄어드는 상황은 3개가 넘어갔을 때. 오, 그러면은 이거 가능한가요? 얘예요. 얘에서 전자를 하나를 더 플러스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1se, 2se, 2p의 4개가 되면서 원래는 홀 전자수가 3개였는데 4개가 되면서 홀 전자수는 4개가 아니죠. 홀 전자수는 이렇게 2개가 됩니다. 근데 전자의 개수는 하나가 늘어났어요. 전자의 개수는 하나가 늘어나면서 홀 전자수는 하나가 줄어드는 상황. 요거네요. 요러면은 2분의 1이 만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A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체크를 해놓을게요. 이게 A. 그 다음에 이제 B인데요. 일단 이 상황은 뭐죠? 이거 N이에요. 질소. 그러면 나머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B의 상황은 다른 색깔로. B의 상황은 얘가 B 플러스가 되면서 똑같이 1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s, 2s, 2p의 1일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가 빠지면은 없어져요. p 오비탈이 없어집니다. 그럼 얘는 다 아니에요. 그럼 답은 하나죠. 1se, 2se, 2p의 2인 경우 얘가 만약에 2p의 1인 경우로 줄어들면은 1분의 1, 1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네요. 얘가 B가 되면서 어떤 원소? 탄소의 원소가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A는 3주기 아니죠. 질소죠. 그러면 2주기 땡. 그 다음에 p 오비탈의 홀 전자수 A가 많죠. 그 다음에 p 오비탈 총 전자수 A가 많죠. 예. 알면은 쉬운다. 계산해서 A하고 B를 찾아내면은 쉬운 문제. 자, 16년도 6월 모평 16번 문제고요. 이 문제도 요 전에 있었던 16년도 9월 모평 문제랑 매우 유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소인지를 찾아내면은 금방 해결하는 그런 문제죠. 여기도 2, 3주기에 있는 바닥 상태가 있어요. 일단 바닥 상태야. 그다음 원자 A, B에 대한 A부터 D에 대한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했고요. 문제를 보시면은 전자가 들어가 있는 껍질 수가 이렇게 알려줬네요. 이런 조건 처음 보죠. B가 A보다 크다. D가 C보다 크다. 이거는 그러면은 주기 차이가 있는 거야. 서로 주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B가 A보다 더 큰 주기를 갖고 있고 D가 C보다 더 큰 주기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문제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좀 줄여서 할게요. 자,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가 요거예요. 요 조건. 전체 S 오비탈의 전자수 분의 전체 P 오비탈의 전자수 이거죠. 이게 1 여기 1부터 할게요. 1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P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 분자가 뭔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P 오비탈에는 무조건 전자가 있어야 돼요.
p 오비탈에 무조건 전자가 있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s 오비탈은 다 차야 되죠. 꽉 차야 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1s2, 2s2 그 다음에 2p의 전자가 차야 되니까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무조건 다 있어. 최소 전자는 4개는 있어야 되겠구나. 요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1분의 1이라고 이게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면은 A가 1이라고 그러면 얘는 1분의 1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분의 1이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최소 얘는 4분의 4부터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4분의 4겠죠. 4분의 4 그리고 5분의 5도 되나요? 안 되죠. 이건 일단 되고요. 그다음 5분의 5 이거 되나요? 안 되죠. 왜냐면은 5라는 것은 홀 전자수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어디에? s 오비탈에 다 전부 꽉 차지 않아요. 꽉 차지 않습니다. 그러면 5분의 5는 안 돼요. 6분의 6은 가능하나요? 요건 가능하죠. 왜냐면 3s에 차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두 개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경우 4분의 4인 경우가 1s2, 2s2 여기까지 하면 됐죠. 그 다음에 2p에 4개 찬 경우 요러면 이제 4분의 4가 되죠.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6분의 6인 경우는 1s2, 2s2, 2p에 6개 차고 3s에 2개 차면 이러면 되네요. 6분의 6 이러면 1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주기 여기 있네요. 주기 차이를 고려를 해야 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B가 더 주기가 커요. 얘가 A고 얘가 B가 되겠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S까지 차면은 이제 좋은데 4S까지 가면은 밑에가 몇이 돼야 돼요? 8이 되겠죠? 그럼 8분의 8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3P의 전자가 다 차야 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 2개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CD를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은 이게 만족할 수 있는 거 1.5 즉 2분의 3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아까 2 안 된댔죠? 그러면은 4분의 요거 어디다 쓰지? 이렇게 쓸게요. 요거는 1.5를 만족하는 경우 그러니까 2분의 3을 만족하는 경우는 뭐가 있냐 4분의 6이 있을 거고 그쵸? 1S2, 2S2까지 차는 경우니까 그 다음에 5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6분의 9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2개가 가능하겠네요.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또 4분의 6인 경우 1S2, 2S2, 2P에 6개 차면 끝나나요? 그러네요. 요게 밑에가 S 오비탈에 총 찬 거 4개 그 다음 P 오비탈에 6개 하면 1.5가 되네요. 그 다음에 1S에 이제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그 다음 3P에 잘 세봐요. 9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3개 이렇게네요. 그러면은 6분의 9 이러면 1.5가 됩니다. 자, 이 둘 중에도 마찬가지로 주기 차이가 있다고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얘기했으니까 얘가 C고 얘가 D가 됩니다. 홀 전자수 볼까요? 홀 전자수 얘는 몇 개? 하나. 얘는 몇 개?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몇 개? 없고요. 얘는 몇 개? 여기 3개 있네요. 홀 전자수 D가 가장 크다. 맞죠? 그 다음에 B와 C의 전자수 차이 B와 C 전자수 차이 2개죠. 땡. 그 다음에 A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A가 안정한 이온이 된다? 그럼 전자 2개를 받는 거죠. 전자 2개를 받으면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p 오비탈 수가 커진다? 개수가 늘어난다? 아니죠. 전자의 수만 늘어난 거죠. 땡.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자, 19년도 6월 모평 14번 문제인데요. 요 문제가 좀 트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풀어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트릭 문제인데요. 요거를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돼서 전 별표를 2개 정도 쳐놨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다라고도 알려줬고요. 바닥 상태다. 2, 3주기다. 원자니까 일단 원자 XYZ가 있는데 여기에서 봐야 될 첫 번째 트릭 상대값입니다. 자, 상대값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2라는 거는 전체 전자수분의 s 오비탈의 전자수가 2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 4 이거는 x하고 y가 상대적으로 이 값의 b가 2배구나. 이 얘기예요. 얘도 이렇게 되는 게 x하고 z의 이 값에 대한 상대값이 상대적인 게 이 상대적으로 몇 분의 몇? 2분의 5배구나. 이런 것을 알아라 라는 게 첫 번째 상대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트릭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홀 전자거든요. 홀 전수 3인 거 이제 알겠죠? 홀 전수 3인 거 10, 12, 3210에서 3인 거 15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어볼게요. 홀 전자 1, 0 1, 2, 3, 2, 1, 0 그러면 여기 있네요. 하나밖에 없어. 이러면 얘가 15족이잖아요. 얘가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 비활성기체니까 여기에 해당한 건 질소와 피 뭐 이런 애들이 있겠네요. 15족이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해요. 그럼 케이스가 두 가지로 일단 나눠질 텐데 왜냐면 2주기, 3주기였으니까 그럼 첫 번째는 2주기인 상태 N 보면은 1SE, 2SE, 2P의 3개 그러니까 전체 전자는 7개 분의 S오비탈 4개 요게 하나가 있네요. 그 다음에 P 1SE, 2SE, 2P의 6개 그 다음에 3S의 2개 3P의 3개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 전자 15분의 6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답이 둘 다 될 리는 없겠죠. x가 이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한번 경우로 들어보죠. 만약에 n일 경우 n이 이제 x예요. x가 n일 경우에 x가 n이라면은 x가 n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값이 7분의 4일 거고 여기에 y 값은 지금 상대적으로 2배라고 했잖아요. 곱하기 2예요. 값이. 그러면은 7분의 8이어야 되는데 이거 잘 보세요. 아니 7분의 8일 수가 있나요? 이렇게 위에 있는 s 오비탈의 전자수가 더 커? 전체보다? 자, 이런 경우가 없죠. 예, 전체 전자수보다 s 오비탈이 더 크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n은 아니구나 이렇게 소거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지금 일단은 P예요. X는 P다, 인이다 라는 것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트릭이 걸려 들어갑니다. 요게 두 번째죠. 요게 두 번째죠. 2배 됐을 때 안 되는 거. 거기서 이제 세 번째 있는 트릭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인이야. x가 인이에요.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또 아무 생각 없이 바로 풀어보려면 이렇게 풉니다. 자, x 대 y 대 z면 2 대 4 대 5다. 좋아. 근데 x 값이 내가 아까 15분의 6이었어. 이러니까 z는 y는 이거에 곱하기 2인 15분의 6이 12다. 이렇게 풉니다. 그러면 15분의
12짜리를 찾아볼까 하면서 어떻게 푸냐면요. 이걸 또 나열을 시작해요. 1, S2, 2, S 오비탈에 전자가 1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ES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비율이었잖아요. 문제가 다. 잠시만요. 문제가 다 비율이었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이게 지금 2배로 들어간 거 맞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15분의 10인데 이거를 이대로 고지고대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약분하셔야 합니다. 여기 포인트죠. 약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5분의 4가 나옵니다. 5분의 4인 상태인 원자를 찾아야죠. 1S2, 2S2, 2P의 1짜리. 얘는 붕소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찾으시면은 Z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Z 볼게요. Z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의 2분의 5 값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가능한 게 S의 S 오비탈의 전자수를 채워야 되니까 1S2, 2S1인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1S2, 2S2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했는데 밑에 A가 똑같잖아요. B의 홀전자 수가 1이에요. 얘도 1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답 되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얘요. 그래서 얘는 리튬이 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좀 어렵죠?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은 되고요. 첫 번째 상대값이기 때문에 그냥 고지고대로 2, 4, 5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되는 거. 두 번째 이걸로 할게요. 자, 2, 4, 5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상대값이니까. 자, 두 번째 여기에서 계산을 했을 때 n인지 p인지 고민할 때는 이 숫자 값에다가 상대값을 해봤더니 n에다가 2배를 했더니 7분의 8이야. 즉 s 오비탈의 전자수가 더 많을 수는 없다. 그러면은 속어. z는 안 돼. p가 답이겠네. 그리고 p로 들어가서 15분의 6으로 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더니 이거의 2배를 한 y 값은 15분의 12야 라고 하고 이대로 고지고대로 풀기 시작하면은 안 됩니다. 약분하셔서 5분의 4를 확인하시면은 붕소가 나오고요. 이 상태로 이제 다시 Z를 계산을 할 때는 밑에 있는 홀 전자수가 똑같은 상태를 찾으시면은 이렇게 리튬 값이 나온다.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마지막 문제고요. 19년도 7월 학평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제가 갖고 왔는데 문제가 좀 신박했어요.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순차 이온화 에너지 문제 중에서는 가장 재밌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신박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랑 이런 상황을 갖고 고민을 해야 돼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이 상황 그리고 이 상황입니다. 자, 이게 뭐냐? 순차 이온화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1, 2, 3 이렇게 있죠. 제1 이온화 에너지, 2 이온화 에너지, 3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의 에너지를 비교를 해라. 어떻게? 서로 차이에 대한 상대값을.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갈수록 서로 평행 이동을 합니다. 에너지 값이. 그러고 나서 가장 끝에 있는 1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이전에 있는 비활성 기체와 유사하게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아이오닉 에너지가 확 올라갑니다. 요거를 고민해서 그래프로 푸는 것이 가장 획기적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이온화 에너지 비교합니다. 좀 그래프를 길게 그려볼게요. 한꺼번에 그리려고. 이렇게. 당연히 요 Y축은 아이오닉 에너지입니다. 첫 번째 제1이온화 에너지. 근데 이제 원소는 알려줬어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이 상태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리, 배, 붕, 탄. 쉽죠? 이제 리, 배, 붕, 탄입니다. 이게 제1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되면은 원래는 옆에다 잠깐 그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된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리튬이고 여기가 베릴륨이고 여기가 붕소면은 얘가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되면은 한 칸씩 옆으로 가면서 여기가 쇽 넘어가고 여기가 베릴륨이 되고요. 쇽 여기가 쇽 올라오고 여기가 붕소가 되고 탄소가 쇽 내려가서 여기가 탄소가 되고 여기가 질소였던 게 쇽 내려오면서 여기가 질소가 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리튬은 어떻게 돼요? 슉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제2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어차피 해당 원소 따라서 지금 갭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 해당 원소에 맞춰서 쓰겠다고요. 저는 리튬은 리튬끼리, 베릴륨은 베릴륨끼리, 붕소는 붕소끼리 이렇게 맞춰서 그림을 그린다 이 말입니다. 리튬이니까 리튬은 어디 휙 올라가죠. 휙 올라가요. 이렇게 휙 올라가고 그 다음에 베릴륨은 지금 엄청 떨어져 있죠. 베릴륨은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붕소가 조금 올라갔죠. 붕소. 그 다음에 탄소 어떻게 돼요? 탄소 또 떨어지죠. 탄소 이렇게. 여기가 리튬이고요. 여기가 베릴륨이고 여기가 붕소고 여기가 탄소가 됩니다. 그래프를 같은 원소에 맞춰서 다시 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 제3 이온화 에너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리튬 좀 떨어지고 얘가 표 올라가죠. 이 베릴륨이 슉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리튬은 조금 떨어져. 그 다음에 베릴륨이 축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붕소가 어디 있죠? 베릴륨 올라가. 붕소가 여기로 가잖아요. 이렇게 붕소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탄소가 올라가네요. 이번에 탄소가 올라가고 이렇게. 여기가 리튬, 여기가 베릴륨, 여기가 붕소, 이게 탄소가 되겠네요. 이게 아까 그랬던 게 제2 이온화 에너지, 얘가 제3 이온화 에너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요. 빨간색이라고 내가 저기 색깔을 일부러 아까 여기 체크를 해놓은 이유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제3 이온화 에너지에서 제2 이온화 에너지 갭 차이. 요거죠. 요겁니다. 이렇게 갭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파란색은 제1 이온화 에너지요, 2 이온화 에너지의 갭 차이. 이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요거 되네요. 자, 이러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신박하죠, 아주. 그리고 첫 번째 보면 W부터 볼게요. 깔끔하게 하려고 다른 색깔로. W는 엄청난 갭 차이가 있네요. 2하고 3이 1이랑 2보다 베릴륨이죠. 이제 옆에 있는 그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X는 어떻게 돼요?
2하고 1이 더 작고 3이랑 2가 조금 더 커요. 2랑 1이 작고 3이랑 2가 큽니다. 탄소네요. 일단 Y는 반대로 1이랑 2랑의 갭 차이가 더 크고 3이랑 2보다 더 작습니다. 얘가 붕소네요. 얘는 그럼 리튬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4번.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석하는 게 가장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설 여기까지 하고요. 약 1시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선생님이 간략하게 하려고 한 거고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은 선생님 이거 유튜브로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안 그러면 선생님 그 저기 인스타 계정 알죠? 그걸로 DM 보내주시면은 질문 시험 치기 전까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시험 잘 치시고 화학원 잘 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화이팅!